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뭐 강의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제 대학원 시절부터 이제 뭐 시간 강의 한 것부터 시작하면 뭐 강의 경력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매번 첫 개강할 때는 제가 이제 설레이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개강인데 쌤들께 또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OT를 하게 되는데 매번 첫 강의 날은 저도 이제 긴장하면서 어떻게 좀 잘 알려드려야 되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막 문제 폭탄처럼 막 쏟아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소화할 정도의 분량을 좀 드리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엄청 많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꼼꼼하게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서답식 문제풀이와 함께 내용 정리까지 같이 좀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용 정리와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같이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는 연습 문제 한 문제까지 대학교 수준이 함께 출제한 문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이 출제한 문제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이제 그 교수진들이 바라보는 학문의 세계하고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야지. 왜냐하면 대학교 수준은 평생 그거를 위해서 살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없어요. 오직 학문의 세계만 있거든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만 지킨 사람들이 보는 세계하고 일반인이 보는 세계와 어떻게 같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교수들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교수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피폐해요. 왜냐하면 오직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하고 이 학문을 맞바꾼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세계와 일반인의 세계가 같다면 이 사람들은 뭐 살 가치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반인들이 낸 문제하고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가보면 멘붕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푸셔야 하고, 그 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하고 제가 요즘 상담도 많이 하는데 뭐냐 하면 자꾸 내가 정해놓은 거 요것만 맘 편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물 안의 세계에서 지금 당장 편안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의 목적이 지금 당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아니죠. 시험 붙는 게 목적이죠. 그럼 지금 괴로운 게 맞아요. 지금 괴로워야지. 지금 너무 편해가지고 내 우물 안의 세계, 내가 정해놓은 거 요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거 요만큼만,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수들은 우물 밖에 있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조망하고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제 이 수험가는 이제 그동안 전문가가 없었잖아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사이비 교주가 주사 놓듯이 전부 잠재우는 주사를 자꾸 놓는데, 조금만 상식으로 돌아가 보세요. 상식을 갖고 판단하세요. 뭐든지.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이 쓴 연구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상식에 기초하고 있어요. 상식을 뒤엎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신다면 그런 말들이 다 틀린 말이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릴의 방어적 수업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방어적 수업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학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 가르치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한 수업을 하는 것은 뭐 공교육기관에서는 또 그러면 안 되지만 공교육기관에서는 일부 그럴 수 있는데 학원에서 그러는 건 이거는 죄악이에요, 죄악. 선생님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걸 정말 강조합니다. 저는 맘먹고 사명감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물 안에 있는 세계 요것만 가지고 공부해서 붙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과 맞바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학문의 세계이고 그 세계에 입각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는 취미활동으로 공부한다. 나는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듯이 나는 취미활동으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이시면 그 자신이 정해놓은 세계 그것만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합격이 목적이다. 나는 진짜 운명을 걸고 열심히 공부한다. 난 꼭 붙을 거야. 그런 생각이라면 그 우물한 세계에 정해놓은 교수들이 선생님이 정해놓은 세계에 굉장히 충실해서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출제하러 들어가잖아요. 평가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요. 평가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들을 것 같아요? 여기가 군대입니까?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성을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총장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선생님들 생각에는 대학에서 왜 총장이 뭔가 막 부탁하고 이러면 교수들이 설설설 길 것 같죠? 반대입니다. 안 그래요. 학과 운영하고 이런 거는 총장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세계에 있어서는 내가 내 자존심을 걸고 모든 걸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교수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전공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은요 목숨과 맞바꿀 정도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교수들의 마인드를 아셔야 되는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계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유아교육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저는 100% 대학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푸시기 바라는데 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문제로서 다루시면 됩니다. 성실하게 푸시면 되고요.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주 한 25문제 중심으로 풀어볼 생각이고요. 25문제를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고 그 정도를 풀 거고 그 외에 계속 이제 특별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운동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백지 쓰기 자료 나갑니다. 우리 암기장과는 조금 다른 백지 쓰기 자료가 나가고, 그리고 오늘은 법안전을 조금 다루어 드릴 거예요.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을 수도 있지만 법안전 많이 다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주 그 강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문제풀이와 함께 내용 정리가 같이 들어가는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이에요. 자, 단답식만 맞춰서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이제는 서답식의 비중이 얼만큼 더 많냐, 얼만큼 더 적냐 이 차이지 서답식을 포기하고는 결코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과정이라는 그런 과목 이름으로 최근의 추세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암기하는 건 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암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암기장 파일 계속 돌려 들으면 되는데 그게 뭘 어렵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암기나 구조화 좀 덜 돼도 괜찮아요.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 이상 강한 거 없습니다. 암기한 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구조한 대로 그대로 문제 낼 것 같아요? No,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구조하는 선생님들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교수들의 머릿속엔 그 구조화는 안 들어있어요. 다른 구조화가 있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를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 요거는 철저하게 문제 중심으로, 그런데 이론 정리까지 같이 겸한다. 왜냐하면 지금 4월 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 많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지선 유아이명은 기본에 충실하다. 기본에 충실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음해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닌데 내가 강의 자료 안 올려준다 그러고 안 올려준 적 있어요? 엄청 저 열심히 올려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강의 자료도 안 올려드린다 하고 기본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에 가장 충실합니다. 근데 기본에 충실한 거는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게 자랑입니까? 기본에는 당연히 충실한데 기본만 해서는 못 붙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내용 이해하세요, 암기하세요, 기본 문제 푸세요.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해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당연히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기본 당연히 합니다. 이건 당연히 하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서답식 문제와 열린 문제
이거를 선생님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답식 문제와 열린 문제 요거를 가능한 한 많이 넣어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직 4월이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제가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답식 문제와 열린 문제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번 모든 강의마다 마지막 주, 자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고입니다. 실전 모고인데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실전 모고를 볼 거고요. 요거는 교육과정 A, B를 다 봅니다. 자, 교육과정 A, B를 다 보고,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충실하게 공부하셨어도 이제 자부심이 나름 있지만,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어느 정도 멘붕을 슬슬 느끼셔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저는 좀 낮추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많이 낮추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서서히 조금 땡길 생각이에요. 서서히 조금씩 땡겨갈 건데, 요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쉽게 쓰지는 못하는 문제들이 좀 끼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지막 주에 서답형 실전 모고를 볼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무한 답안지에다 써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문제도 드리고 무한 답안지도 드리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무한 답안지에다가 혹시 여력이 되시는 선생님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선생님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옆에 답안지 놔두고 좀 써보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되는데 그럼 괜찮아요. 그럼 그냥 강의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문제 푸는 방식은 실전 모고처럼 푸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각 공부마다 시기마다 효율적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페이지 보는데 10시간 걸릴 수도 있고 1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교수방에 가면은 책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밑줄 그으면서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밑줄 그으면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쭉 넘기면서 보면 하루에 100권도 봅니다. 하루에 100권도 봐요. 그런데 시험 치면은 한 권 자세히 읽은 사람이 잘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샥 보면서 공부한 사람이 더 잘 볼 것 같아요? 독후감이나 답안지 쓰잖아요. 그러면 100권 쫙 본 사람이 더 잘 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선생님들 왜 교수방에 가면 책 엄청 많이 꼽혀 있잖아요. 그거를 한 페이지 이렇게 볼까요? 아니에요. 연구 논문 같은 거 쓰면은 뒤에 참고 서적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많이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이 서답식 문제를 보는 이 유아교육과정 요 반에서 문제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실전처럼 풀면 감당을 못해요. 뭐 앞으로 문제가 막 쏟아지는 시기도 있을 텐데 절대 감당을 못합니다. 나가 떨어지는데 그럼 문제를 안 푸냐? 그거는 너무 이상한 생각이죠. 뭐 문제를 미리 주고 예습해오라, 소용없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어차피 예습도 못하거니와 그냥 강의 들으세요. 아셨죠?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잖아요. 여력이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는 괜찮은데 다 풀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만 푸세요. 그죠? 그래서 실전처럼 풀어보는 연습은 필요한데,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력이 되는 만큼은 실전처럼 풀어보실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타임 맞춰놓고 답안지 갖다 놓고 진짜 써봐야 돼요. 실전처럼 풀 때는. 근데 복습할 때 어떻게 하시면 일단 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해설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타임 맞춰놓고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25문제당 70분. 요게 이제 사실은 실제 시험과 같은 시간인데, 시간을 가감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복습은 안 되고, 혹시 복습을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복습 그런 식으로 실전처럼 못 해봐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은 쭉 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봐야 내가 내용 공부할 때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문제로 봐야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목적지도 모르고 막 헤매면서 가는 사람은 완전히 무슨 불안하죠, 불안해. 눈 가리고 어디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문제를 딱 보면 방향이 생겨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아, 요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감이 생기거든요. 제가 알려드리지만 선생님들도 각자 그런 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서답식 유아교육과정은 강론마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기본 강의랑 진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지금 암기장 계속 돌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문제 풀고 기본 강의 듣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요거 끝나고 나면 곧장 뭐 들어가냐 하면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강의 들어갑니다. 그럼 몇 중으로 지금 커버하잖아요. 이게 안 외워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반 이후부터 문풀 막 쏟아질 때도 제가 암기장 또 돌려드려요.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파일도 돌리고 각자 알아서 그거는 그리고 제가 또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돌리면서 문제 풀면서 이게 계속 마킹이 되면서 이렇게 지식의 세계가 점점점 확장되면서 확고하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선생님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한 1월 달에는 요거 공부 딱 하고 요것만 얌전하게 끝내고 그 다음엔 요거 하고 그 다음 요거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마치 뭐랑 같냐면 고등학생이 올해 시험 봐야 되는데 수능 봐야 되는데 1월에는 국어만 다 해야지 2월에는 수학만 다 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얘기하면 뭐 진짜 안 되겠네 생각하는데 유아이명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게 요것만 다 알고 끝, 딴 거 다 알고 끝 그렇게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중요하고 우린 연이어서 다시 암기장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풀지 마시고 그냥 공부의 한 종류니까 그냥 보시고 제 문제는 시험에 그대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한 5천 문제 정도 다루는데 5천 문제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기억은 잘 못해도 한번 풀어본 문제다 이런 게 차라리 낫고요. 그리고 5천 문제도 제가 다 정리를 또 따로 해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문제, 선생님들께서 기억 못할 거를 생각하고 막 제가 넣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혹시나 모르지 이런 문제가 나올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혹시나가 아니고 제 생각에 레이더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출제진들의 레이더에 들어오는 것들인데 글쎄 이것까지는 좀 수험생들을 봐주느라 이것까지는 안 내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는 인간들이 꼭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레이더에 잡히는 것들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반복은 많이 안 시켜드려요. 아, 이건 진짜 나올 거야. 이런 거는 반복을 좀 많이 시켜주고 이제 레이더망에 걸리긴 하지만 성격 이상한 인간이 안 들어가면 성격 이상한 인간이 들어가면 모를까? 안 그러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제가 다루기 때문에 한 번 본 거랑 안 본 거랑은 정답 확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만약에 서답식 문제일 경우에는 더 다르죠. 서답식은 좀 쓰면 그래도 일부 점수를 받잖아요. 자, 그래서 서답식 많은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열린 문제랑 서답식 많은 게 이제 저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겁니다.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루는 모든 문제들은 부교수급 이상의 그런 대학 교수들이 출제한 거예요. 왜 대학이 연구실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수들이 처음에 임용되면은 조교수예요. 옛날에는 전임 강사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임용될 무렵에는 전임 강사라는 직급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 임용될 때부터 조교수거든요. 조교수 가면 이제 따까리 막 하죠. 그렇죠? 처음 이제 신참 되겠으니까 뭐 커피 심부름은 안 시키지만 사실 교수 세계가 이게 위계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이제 막내 신참 이렇게 돼서 이제 학과의 꾸준히 일을 다 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조교수 시절이 지나고 그다음에 부교수 되는 거예요. 부교수가 활동을 제일 왕성하게 해요,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나이도 어느 정도는 됐으면서 신참은 아니면서 이제 뭘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제 부교수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부교수 시절을 지나면 이제 교수로 승진해요. 그래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교수급은 이제 제가 교수 사회는 굉장히 위계가 명백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교수급은 저하고는 레벨은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활동했던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교수급은 저하고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친분이 있지는 않고 부교수급 이상, 부교수,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저하고 친분이 많이 있고 저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도 비슷해요, 저랑. 자,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의 대학 교수진, 뭐 전임 강사, 전임 강사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겸임 교수, 뭐 이런 급은, 겸임 교수는 그냥 강사예요. 교수가 아니고 본업이 다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임 교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학문적인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체, 보통 원장들이 많죠. 원장이나 장학사.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의 그런 실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지 학문적인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임이에요. 겸임. 아시겠죠? 본업은 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출제 위촉 안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출제에 위촉하는 부교수급 이상의 대학교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서 다시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적중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노량진 모든 학원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들을 너무 자꾸 낭떠러지로 이끌어서 제가 굉장히 속상한데, 문제는 반드시 1월부터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사기예요. 그건 절대 믿지 마세요. 아니, 그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몇 월 달까지는 얌전하게 요것만 해라. 몇 월 달에는 요것만 해라. 문제는 반드시 실전처럼 풀어야 되고 막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상식으로 돌아가세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나? 내 조카, 내 딸, 내 동생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좀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단체 마취주사 놓은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성을 찾아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공부하십시오. 선생님들의 인생이 막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아니, 수험생활 길면 막 피폐해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들을 말을 듣고 안 들을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그리고 책 두꺼운 거 안 됩니다. 책 두꺼운 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소화를 못 해요. 책 두꺼운 건 절대 소화 못 합니다, 선생님들. 그거를 명심해 주세요. 사람이 공부할 분량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수험 공부한다고 갑자기 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 두꺼운 거랑 문제 안 푸는 거, 그거는 수험생활 길어지고 피폐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좀 분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 두꺼운 거,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할 거예요, 진짜로. 뭐 우리가 갑자기 컴퓨터 됩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분량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내가 갑자기 신이 되나?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분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안 풀고 시험장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그거랑 같은 유형을 계속 연습해야 되잖아요. 시험장에 우리가 가서 시험지 회독하고 오실 겁니까? 시험 문제 푸는 거. 그리고 기본서 얇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정말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본 이해, 암기, 실전 문제. 이거는 딱딱딱 이렇게 칼로 잘라놓는 게 아니고 평소에 꾸준히. 예, 평소에 꾸준히. 이거 명심해 주세요. 제가 수험가에 와서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수험기간 길어지고 선생님들 인생이 피폐해져요. 이거 처음부터 하시고요. 서답식 답안 작성도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죠? 뭐 하루 이틀에 연습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선생님들은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과 해설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감으로 터득할 수 있어요. 한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니까. 자, 그리고 강론별, 신이론, 누리과정 요것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기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신이론하고 개정 누리과정 문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중심 상황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서답식 열린 문제 이런 거 답안 작성하는 거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수업 구성 보시면은 자, 일단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파악하는 연습은 진짜 실전처럼 좀 풀어보긴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를 듣고 타임 맞춰놓고 진짜로 풀어보면 내가 문제를 잘못 읽는 이런 습관이 있구나. 요걸 깨달아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의외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파악을 잘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단어가 딱 나왔죠. 그럼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요. 그리고 딱 나오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를 써요. 아는 게 나와서 너무 반가운가 봐요. 아는 문제가 나와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자, 유아이명 선생님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1차, 2차 다 마찬가지예요. 2차 수업 실험 면접 다 내보면은요, 아니, 묻는 말에 답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거를 쓰고 답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자, 선생님들이 문제 읽으면서 일단 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답 읽고 나서 보실 때 내가 또 이런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묻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쵸? 묻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관역에 딱 맞춰서 답을 딱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안 하냐 하면 또 성격적으로 그냥 읽고 그냥 아는 거 나왔으니까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두리뭉실 이렇게 쓰는데, 몰라도 그냥 정확하게 쓰세요. 어차피 둘러 쓰면은 채점자들이 안 속아요. 선생님들 뱃속까지 다 보여요. 답안지에 관해서는. 아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핵심 찔러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묻는 것에 맞게끔, 묻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묻는 것에 딱 매칭해서 답. 요게 채점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하신 분들은 전부 수석했어요. 각 지역에 수석했어요. 요렇게 하신 분들은 1차든 2차든. 그죠? 2차도 묻는 거하고 다르게 막 내 멋대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부 감점이지 뭐. 그런 거 하라 안 했는데. 그리고 진짜 하라 그런 건 싹 빼버리는 거예요. 자, 요 연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답안을 쓰셔야 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정확한 답안을 쓰죠. 요거 두 개는 세트입니다. 세트. 그죠?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한 답을 쓰셔야 되는데, 당연히 키워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키워드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서술형이나 열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써놓은 것들을 제가 알려드려요. 이 문제에서 뭐가 포인트다, 답은 뭐가 포인트다,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서술 문장을 완성하기는 1월부터 우리는 연습해왔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더 비중을 높여가는 거죠. 서술 문장을 완성해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정리는 당연히 해드리죠. 지금 제가 4월이기 때문에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 문제와 함께 정리까지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한 핵심 정리. 그리고 백지 쓰기 이제 같이 드려요. 근데 우리 지금 암기장 백지 쓰기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암기장 백지 쓰기 파일 제가 다 드려가지고 암기장 백지 쓰기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드리는, 요 강의에서 드리는 백지 쓰기는 암기장 백지 쓰기랑 조금 다른 거예요. 뭐 둘 다 좀 어렵긴 할 테지만 계속 해보면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요. 열린 문제 연습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읽고,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써놨겠습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이게 이 안에 이거를 캐치해야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제자가 뭘 요구하고 있나. 이게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키워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키워드가 일단 들어가 있으면은 감점 요소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어야 키워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 쓰는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건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어보고, 여기서 뭘 묻는지를 캐치하고, 그 다음에 답을 써보고 내 실수 요인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 전제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할 수가 없어요. 뭐 서답식 쓰는데 글쓰기 연습이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에 지금 이 뭐 심장이나 뭐 간이나 이런 데 큰 병이 생겼는데 연고 가지고 여기 바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다 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이론 뭐 이런 거, 놀이중심 수업 사례 이런 거는 당연히 다뤄요. 이거 당연히 다루는 것이고, 기본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 사람 이것만 하나?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거 기본이니까 안 써놓은 거예요. 기본을 여기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서답식 실전 모고인데, 제가 이제 해설 강의 당연히 하고요. 해설 강의 하고, 저는 뭐 모범 답안 해설지 요거 다 충실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해설 강의를 듣고 요거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자가 첨삭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이제 강론 파트대로 이렇게 나가고, 마지막 주는 이제 실전 모고가 메인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다른 내용 정리, 지금 뭐 신이론, 놀이, 열린 문제라고 해놨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각 강론별로 좀 중요해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게 있으면 더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총 6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당부드릴 거는, 선생님들께서 59개 신이론, 제 강의 이제 다
다 패키지 강의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59개 신이론, 작년도 재작년도 59개 신이론 강의에서 시험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초반에 잘 모르고 이제 듣고 이러다가 그 자료를 휙 던져놓고 안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신이론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59개 신이론 고 재료에서. 자, 59개가 뭐죠? 우리 59개 내용, 영역, 내용 범주, 59개 내용 요거잖아요. 59개 내용 안에 들어있는 신이론을 풀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거 내용도 문제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것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거기서 문제 많이 나왔는데 막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아니 저랑 풀었는데 왜 공부했는데 왜 틀렸어요?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안 봤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보시면 안 되고 그거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선생님들께 당부드릴 거 또 여전히 이쯤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비장하게 밤새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공부 초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레귤러하게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선생님들 각자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량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책 절대 못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머리는 한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딱 방향을 맞춰서 연습하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와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시험장에서 막 초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의 한계를 명심하시고 공부량을 줄여야 돼요. 늘려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저도 못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량을 줄이고 최대한 줄이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얇은 책 몇 개. 그게 딱 만들어지는 게 우리 공부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단거나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선생님들한테 너가 나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걸 한 문제도 안 놓쳐야 되는 거죠. 그럼 합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공부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무모한 공부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작은 시간도 좋으니까 집중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귤러하게 어느 날은 많이 했다가 어느 날은 하나도 안 했다 이러시면 안 되고 평균적으로 늘 공부하는 시간에 늘 공부해야 돼요. 임마누엘 칸트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산책 코스를 평생 산책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되게 존경할 만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패턴이 생기잖아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 나는 뭐 종달새형이에요. 나는 올빼미형이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그 시간에는 나는 공부하는 게 편안한 내 패턴이 되게 그렇게 좀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답식 문제 시작하니까 너무 비장한 마음으로 날 새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충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공부량은 줄여주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할 수 있는 양으로 줄여서 그거를 집중해서 해주시는데 제 수업은 줄여드리는 수업이에요. 내용은 줄이고 문제는 최대한 많이 푸는데 그것도 요령껏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든 수업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OT가 오늘 좀 길었어요. 문제 처음 시작하는 반이기 때문에. 자, 문제 처음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정이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서답식 문제 시작하는 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 처음 시작한다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전에 한 거 뭐야? 막 이렇게 그거 아니고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여기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문제 풀면서 수업 천천히 1주니까 첫 주차니까 천천히 차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